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밤에 공기질이 탁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라는 미세먼지가 다소 드리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국과 중국 선박 제재 이후 글로벌 선사들이 기존 중국 발주 예정 물량을 국내 조선사로 돌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돌면서 국내 조선주에 대한 수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주가 관세 수혜주로 부각되며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전망에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방산주들 주가 장중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뒤 소폭 하락, 그 밖에도 웨이비스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종목들 온화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원전주들 맑은 날씨 이어가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LS 마린 솔루션에는요,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날 시설자금 등 2,780억 원 조달을 위해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게 저기압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S-오일인데요. 국제 유가가 저점을 지나면서 주가도 같이 반등할 것이란 증권사 분석이 나온 영향으로 오늘 먹구름을 걷어내고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측에서는요, 이 S-오일을 두고 강력 매수라는 제목의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 주가는 8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특징주 두 가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미국발 수혜 기대감과 실적 개선 흐름 속에 오늘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이 현실화되면서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APR이고요. 실적과 수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는 분석 속에서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6거래 연속 APR 순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지난해 액면 분할 이후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인도가 2040년까지 100억 달러를 투자해 원유 운반선 112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자국 선박 비율을 5%대에서 2047년까지 69%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인도는 자국 내 건조를 추진하지만 엔진 등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HD현대중공업은 코친조선소와 합작조선소 설립을 검토 중이며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도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인도는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 투자 및 기술 이전 협상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엔진 등으로 연간 수조 원 수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HD현대중공업은 3조 원, 한화엔진은 1조 1천억 원, HD현대마린엔진은 1,584억 원을 수출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아스탁은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하루 내리면 또 하루 오르고 또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는 그런 시장의 흐름입니다. 오늘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반도체주들의 약세, 방산과 조선 쪽은 강한데요. 오늘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어제 왜 이렇게 강했냐 싶게 오늘 또 시장이 네. 좀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여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헷갈리고 있다라고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뉴욕 증시가 오늘 쉬었지 않습니까? 근데 뉴욕 증시가 쉴 때 보통 국내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야. 한 7, 80% 이상 올라가는 확률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랬다라고 애들러서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하루 만에 또 굉장히 식어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전 5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순환매가 활발히 좀 돌아왔고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조선방산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여전히 강한 쪽들만 좀 강한 흐름들이고 그 외에는 방향성을 좀 상실한 듯한 그런 모습들이 확연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시장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뚜렷한 뭔가 핵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반복되는 뉴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그 외에 또 새로운 뉴스들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시장에 있어서 순환매가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는 부분들 그 속에서 또 가는 것만 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도 부족한 현재 시장인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또 시장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요.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스탁 첫 번째 섹터는요. 방산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전망에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오늘 방산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 롯데의 경우 역대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 LIG 넥스원 역시나 신고가 달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 기자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기대감, 여기에 인도가 원유 수급을 위한 자체 선대를 투자한다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또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개별 이슈입니다. 요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는 종목들만 간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많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방산입니다. 예. 오늘 방산주 상승 배경도 궁금하고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방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기존 뉴스가 계속 도는데도 이제 새롭게 인식된다라는 거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이제 지켜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폐가 있다. 일단 미국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하겠다. 군사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이 좀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언급해야 되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EU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하는 지금 수준에서도 상향하는 리포트들을 이제 발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리포트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결국 자국의 이제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GDP의 5%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K방산에 대한 가성비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지금 수준보다 더 높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방산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껄껄껄 주식의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아니겠는가. 정말 샀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못 샀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시세 연속성을 조금 포모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올라가는 업종들을 다섯 손가락으로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산, 조선, 건설, 금융,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들이 정말 지치지 않고 시세 연속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글쎄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내일 꺾일지 모레 꺾일지 6월 말에 꺾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추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강한 방산주들, 다양한 상승 배경에 대해서 핵심만 좀 짚어주셨고, 오늘 현대, 롯데, 메라이즌 엑스원, MNC 솔루션 다 신고가 랠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음봉의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저희 종목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LIG 넥슨부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가 목표가를 상회하면서 오늘 갭으로 떠줬거든요. 갭으로 떠줬는데 이것은 꼭 차트를 오늘 좀 봐야 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25만 원짜리 이제 LIG 넥슨 주가가 45만 원 부근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그것도 대략 한 달 반 정도 수준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오늘 이제 갭으로 떴죠. 근데 거래가 안 늘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보통 이렇게 갭으로 뜨면 거래가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 가능성도 상당히 좀 배제할 수 없는데 오늘 음봉의 모양이 나오지만 3%밖에 3% 정도 올라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저는 팔자가 없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자보다 팔자가 없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느낀다라면 이런 변동성, 이때 당시의 거래량과 변동성이라면 오늘까지 놓고 보면 대략 한 15% 정도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흔들림이 없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런 차트는 교과서적으로 추가 상승이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지금 시청자분들께 생각은 야 저걸 어떻게 사? 올라가는 건 올라간다는데 지금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야 행복한 고민이 없는 거죠. 자 저걸 어떻게 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일주일 전으로 차트를 우리가 돌려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속해서 지금 이 차트도 불안정한 차트였었죠. 근데 차트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형국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물론 이제 언제 또 내일 꺾일지는 모르는 부분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로스컷을 걸어놓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시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캐나다 방산 시장에 이제 진출하겠다 하나 오션하고 같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LIG 넥슨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하면서 힘을 좀 응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방산주들의 특징을 보면 주가가 올라가던 이렇게 LIG 넥슨처럼 주가가 올라가던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주가가 멈춰 있든지 간에 시장에서 마치 소외당한 듯이 거래량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라면 뒤에 가서 이제 조선 기자들을 보긴 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시장에 있어서의 소외당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는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현대 롯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돌파를 했는데 현대 롯데 같은 경우 어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점에서 물량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로 충분히 거래량까지 부출해서 하는 부분들이었었는데 오늘 내용을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어제와 반대되는 봉의 모양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봉의 모양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거래량이 죽으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기대치를 상회했다라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전반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은 올라타는 방법 외에는 특별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산, 이제 대장주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흐름들 짚어주셨는데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조선기자재입니다. 미국의 중국 조선업 견제, 여기에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 그리고 미국의 또 자국의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까지 이렇게 조선 기자재까지 오늘 좀 온화한 모습인데요. 여기서는 어떠한 핵심 포인트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조선에 네. 대한 어떤 다양한 뉴스들이 좀 들리고 있죠. 미국의 협업위에서 인도까지 현재 지금 네. 조선 시장에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거죠. 인도가 이제 조선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좀 이제 그 산업에 부응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인도가 조선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라면 우리는 향후에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 일본을 따라잡았고 중국이 지금 바로 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이 전 세계 조선을 좀 싹쓸이하듯이 가져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고부가치선을 우리가 갖고 오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 여전히 2017년 이후부터는 1등은 계속 중국이에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근데 여기 이제 인도까지 뛰어들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는 악재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와 협업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종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기자재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전방 산업이 강하다 보니까 기자재까지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순차적입니다. 이제 발주가 들어오면 기자재 지금 이제 수주잔고가 높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종목 같은 경우 수주잔고에 대한 또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방 산업이 개선되면서 실적 호조까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단시간 내에 또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방산을 살펴봤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뜨뜻미지근한 그러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만 오늘 일부 기자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당히 주가 높은 그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오늘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원유 수급을 위해서 이제 인도 쪽에서 자체 선대에 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 밝혀지면서 조금 더 조선 기자재 쪽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요. 그렇게 무겁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목 주신다면요? 오늘 오리엔탈 전공을 네.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 갭으로 뜬 이후에 시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좀 주춤한 모습들 좀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일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왔다라는 거, 이 시점에서 좀 들어왔다라는 것이 오늘 강한 슈팅이 좀 나온 그런 배경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장에서는 어떤 펀드멘탈보다는 수급 논리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장에서 강한 것은 이제 현대힘스인데요. 현대힘스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우리가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어제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오늘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차트고요. 이러한 차트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들을 보이냐면 바로 여기서 이제 이런 모양들이 나온 거죠. 전날 강하고 조정 이후에 강한 슈팅들이 나오는 모습들. 근데 이 고점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지금 거래량이 죽었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물량들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차트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강했다가 오늘 이 정도라면 조금 불안감이 나오면서 좀 매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매물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만약에 내일까지도 조정이 나온다라면 근데 푹 꺾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이 양봉의 3분의 1 정도까지만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거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오늘 시장에서 강한 것은 이제 LNG 프로젝트와 강한 같이 연관성 있는 1승이라는 종목이죠. 오늘 장중에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거는 앞서 방산주랑 다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1승은 오늘 이제 중심 테마주로 움직인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보자. 이 셋 중에서 오리엔탈 전공, 현대힘스 1승 중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조선 기자재 안에서의 소장님의 관심 종목 오리엔탈 전공과 현대힘스 그리고 1승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조금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개별 이슈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개별 이슈에 반응하는 현재의 시장 이 흐름을 따라가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지금 이제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지금 이제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순환매가 돌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좀 모호해진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이슈에 시장이 오늘 조금 강한 종목들이 몇 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좀 이례적인 거죠. 아침부터 제가 이제 개장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날 정도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보이는데 오후장까지 그런 것들을 좀 보자라고 개장 때 말씀을 이데일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지금 오후 들어서도 몇몇 종목들은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이 시장에 있어서 어떤 의미냐라고 본다.
본다라면 네. 시장의 변곡점이 나올 때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조금 조정기였는데 여기서 일부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툭툭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툭툭 떨어진다라는 것은 시장이 약세로 전환한다는 얘기인데 네. 툭툭 치고 올라간다라면 시장이 강세로 전환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순환매 이후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새로운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만약에 어떤 특정 종목이 가면 그 업종에 속한 그 종목에 속한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업종들이 따라가겠느냐? 이거는 또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업종이 강하면 예를 들어서 방산이 강하면 네. 현대 로템이 가던 LIG 넥슨이 가던 그러면 쭉 따라가는 모습들을 네. 보이는데 지금은 개별 종목 이슈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종목에 속한 업종 이를 같이 이제 안 올랐으니까 네. 사야 된다라는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어떤 이슈 종목에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네. 단연코 눈에 띄는 것은 삼성중공업이죠. 뭐 삼성중공업. 조선주를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 기자재를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조선주들이 오늘 생각만큼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삼성중공업이 아침부터 6, 7%대 이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개장하면서 삼성중공업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이슈인가라고 이제 저도 왜 삼성중공업만 이렇게 강한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공매도 환매가 33만 주가 들어왔다라는 뉴스가 시장에서 이제 장 끝나고 회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공매도에 대한 어떤 우려감, 제가 이제 가끔 공매도에 관련된 것들도 체크를 해드리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역작용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공매도를 쳤던 분들도 환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대형주들이 고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7, 8%씩 올라가는 것은 네. 그 쇼커버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에 들어오면서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이 종목이 올라라고 싶은 것이 이제 S오일이죠. S오일 같은 경우 오늘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틀 연속 강한 양봉을 나타내면서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모 증권사에서 지금 뭐 5년 만에 바닥이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저마다 시세 흐름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논리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리포트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수급이 좀 몰렸는데 오늘 좀 윗꼬리를 좀 달긴 했어요. 십자 전환형으로 바뀌면서 오후 들어서 시세 탄력들이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네. 현재 만약에 SO일 같은 경우 중기적으로 조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뭐 오늘 SO일을 제외하고 정유주들이 전혀 다 안 올라요. 네. 혼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이럴 때는 취하는 것이 조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물산이 오늘 아침부터 강했는데 쉽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물산이 굉장히 이제 지배구조 개편, 그러니까 이제 삼성바이오와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삼성물산의 지배력이 높은 분은 이재용 회장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과거 에버랜드부터 시작해서 제일모직, 삼성물산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지분을 늘려왔고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분도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매물들이 좀 나오곤 있어요.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시간도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룹과 다르게 이제 하나그룹도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해왔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삼성이 이제 그 법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된다는 것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역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전략도 삼성물산에는 필요한 부분들이 된다. 그럼 삼바를 사야 됩니까? 삼성물산을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놓고 보면 삼바는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네. 전혀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삼바보다는 삼성물산이 오히려 더 현재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네. 현재 수준에서는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현재 시장의 흐름 속에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셨고 또 종목별로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과 S오일,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잘 참고해 보실 수 있겠네요. 저희 오늘 세 가지 테마와 이슈 데일리아스타 또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오는 10월부터 재택근무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인공지능 활용과 대면 근무를 통해 기존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직군 구분 없이 신규 채용 규모를 전반적으로 축소한다.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도 반영됐다. 글로벌 IT 기업과 달리 국내는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올해 각각 6,000명, 3,600명을 감원했다. 전 세계 테크 업계에서는 약 5만 9천 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그러나 내부에선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당근마켓 측은 채용 동결이나 축소는 아니다라며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시장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 답답한 포트의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는데요. 지난주 8가지 종목이라는 불리한 환경에서도 40% 성공률로 마무리했던 저희 1313 챌린지이고요. 18초차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연 18초차도 성공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편입되어 있는 4가지 종목 현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토니모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해 주셨고 화장품주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성장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어제 주요 구간에 와 있다라는 기술적인 분석해 주셨는데요. 오전장에서는 상승 흐름 그리고 현재는 하락 반전한 모습이어서요. 저희 점검해 봐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일일렉트릭입니다. 빅테크의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의지에 전력망 부품 독점 공급사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해주셨는데요.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 마이너스 2.49%이고요. 다음 종목 테크윙인데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 추진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역시나 이 종목도 빅테크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에 좀 기대를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5%대 현재 구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공략 시점 좋았기 때문에요. 플러스 1.99%의 성공률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오션입니다. 해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최고대 이제 미국의 움직임, 또 트럼프 행정부 LNG 수출 확대 정책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현재 구간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입니다. 챌린지 성공률은요 1%대입니다. 저희 총 4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1313 챌린지 오늘 누적 성공률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플러스 2.48%입니다. 이용자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봐야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18주차 2.48%의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정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권에 지금 성공률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현재 2.48%의 상승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좀 더 약해지는 상황에서 종목들에 대한 향후 방향성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토니모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라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2%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나서 현재는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체크해드리고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 8,500원 라인대죠. 이 라인대에서 반복해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구간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단에 보이는 MACD 오실레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약세가 흐름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이 캔들 자체가 더 음봉이 확대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음봉 확대된 이후에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음봉 크기가 커지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음봉의 캔들 이 하락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영선 이하에서 침체 구간에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종목을
길게 보았을 때 현재 구간대에서 강력하게 여러 번에 걸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냐. 단기간에 단기 목표가는 10,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현재는 다른 화장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에서 추세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내죠. 현재 토니모리의 경우는 비추세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박스권 안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박스권 안에서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대 9,700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10,000원 라인대 피겨 가격대보다도 더 슈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하겠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는 2025년도 2월 27일입니다. 한 2,500만 주 정도에 대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었는데 여기에 80% 약 2천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이 돼도 슈팅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잔파동에는 크게 연연하실 필요 없고요. 큰 틀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제일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장중 3.77%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터치했습니다. 120일선이죠. 이 회색선을 터치를 했는데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 갭이 굉장히 적죠.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격도를 굉장히 좁혀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이 종목을 2025년도 2월 23일 날 소개해드렸죠. 이 박스권, 그러니까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는 이 과정 안에서 응축하고 이것들을 뚫어 올렸을 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었는데 이틀 연속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엔 좋았지만 이 장중의 상승폭을 반납한 이유 중에 하나가 LS 마린솔루션의 2,000억 원 규모의 2,000억, 한 2,800억 정도 되죠. 대규모 유상 증자를 통해서 이 전선 관련주들이 전체 다 쉬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별 이슈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 업종에 대한 쉬어감이 있을 때에는 중요 지지 라인대 안에 지지를 받아줄 때 그때는 정말 강력하게 공략도 유효한 상황이고요. 현재 LS 마린솔루션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조금 이틀 연속 조금 상승폭을 축소했다 하더라도 저점을 올리는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오늘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저가를 확인하고 나서 점진적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시 25분이죠. 우리가 5분봉 기준으로 1.44%라는 강한 상승세로 이 바닥 구간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도 좀 더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 기대하면서 이 종목도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테크윙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은 오늘 5%까지 전거래일의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의 상승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2.99%에서 고가 기준으로 7.47%,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약 10%가량 상승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고가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단기 상승 파동 이후에 1차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상승 파동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면요. 2025년도 3월부터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파, 그리고 상승 2파, 그리고 상승 상파의 초입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초입 구간에서 이미 바닥은 확인했어요. 볼린저밴드 하단과 주요 지지라인대를 동시에 지지를 받는 선에서 강력한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5% 하락,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거래일 워낙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세 자체로 이제 파동 기준으로 상승 3파의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파동 이후에 오늘의 조정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좀 더 긴 호흡 기준으로 잡고 홀딩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 삼성중공업이 오늘 독보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1%대라는 상승 흐름 좀 소소하지만 이 상승 흐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의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건강한 조정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2025년도 1월부터 이어졌던 정말 가파른 상승 추세가 96,500원을 터치한 이후에 눌렸습니다. 그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렸냐 하면, 자, 이 눌림 폭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까지 정확하게 터치하고 1차 저점을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렸을 때 2차 저점도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W자 패턴, 그러니까 저점을 올리는 이중 바닥 패턴이 이어지고 나서 오늘의 1%까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저는 점진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넥라인 82,000원 라인대를 돌파하게 됐을 때에는 96,0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과거에 2025년도 4월 달만 하더라도 이 폭 자체가 갈색선입니다. 갈색선 양선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다가 최근에 5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응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에너지를 모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조정이 나와줘야 할 때 나와줬고 그 이후에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는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종목도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챌린지하는 4가지 종목들 모두 전략 수정 없이 홀딩의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 시장 이어 이제 개별 이슈 그리고 종목 안에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혼자서 매매하시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시장의 난이도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파트너님께서 올바른 좀 시장 방향성 이끌어 주시고 또 다양한 투자 전략들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맞아요. 굉장히 순환매도 빠르게 일어나고요. 그 순환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또한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거기다 공매도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하면서 정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오늘 올라갈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지지난주에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도 뭐 APR도 마찬가지로 75%, 거기다가 LIG 넥슨도 80% 이상 상승 흐름 4월 16일 날 공략을 했죠. 그리고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어가는 흐름들 여러분들과 함께 1313 챌린지를 통해서 공략을 했고요. 이 종목들 차익 실현하고 정리해야 될 종목들과 계속해서 2차, 3차 목표가까지 끌고 갈 종목들을 제가 따로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방향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2시 10분에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교육방 안에서 제가 APR 75% 4월 16일 날 공략해서 75%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제2의 APR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들 APR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법을 통해서 공략을 했는지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기법 그대로 신규 종목을 공략하는 시간 가져갈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서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또 1313 챌린지 함께 하신다면 1차적으로 잘못된 종목 선택으로부터 좀 탈출하실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정확한 분석으로 시장 흐름에 맞는 투자를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너님, 저희도 오늘 2가지 종목 편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가지 종목은요. 태움과 폴라리스 AI입니다. 태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 지지난주에 공략해 드렸던 종목이죠. 공략하고 나서 정말 좋은 단기간에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정말 오래전부터 함께 공략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2025년도 5월 23일 날 장중 29% 상한가 수준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나서 하루 쉬고 다시 한번 오늘 강한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태용의 경우에는 조선 부분과 풍력 부분의 동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태용이 요번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조선과 풍력뿐만 아니라 이 원전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차례차례로 설명을 해드리면 풍력 부분의 플랜지 시장이 초과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공급이 모자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웅은 2025년도 이 플랜지 생산 설비를 20% 증설을 할 예정이고요. 증설을 하게 된 이 부분까지도 모두 다 이미 다 수주로 따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 20% 증설한 부분도 100%다 가동이 된다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선은 여러분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조선 부분에 따라서도 이 외국 부분에 대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고객사 향해 이 고객사가 다변화가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함께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SMR입니다. 이 SMR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캐나다 국내 최초로 캐나다 300메가와트급 SMR 부품을 수주를 따냈어요. 이게 국내 최초에 대한 흐름이다 보니까 이 태웅이 그전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조선 부분과 이 풍력 부분에 관해서만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다가 이 원전 부분까지도 이제는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한번 쉬어갔을 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이미 다 반영을 했고요. 이제는 2분기 실적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대치가 워낙 높았어요. 왜냐하면 수주가 끊임이 없었고 끊임없는 수주의 기대감으로 실적 어느 정도는 받쳐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실적 저는 2분기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종목이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시점에 굉장히 2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2만 원대까지 올랐는데 이게 분봉 5분봉 기준으로 무려 5% 이상 한 봉에 한 캔들에 6% 가까운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 추가 상승이 더 이어졌죠. 그러면 이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정석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차 상승 파동에 이어서 2차 상승 파동 그리고 3차 상승 파동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기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중심선이죠. 이 21선에서 반복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해서 받아주면서 강한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12%까지의 상승 흐름,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18,000원 라인대까지 한 차례 눌린다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6,4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폴라리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AI의 경우에는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SI 부분과 패션 부분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패션 부분이 이 중국의 소비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패션 부분도 좀 더 관심을 좀 더 시장에서 이제는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폴라리스 AI의 경우에는 상당히 상승 모멘텀이 여러 가지를 갖고 있죠. 특히 이번 가장 최근입니다. 사물 인터넷 IoT 엣지 컴퓨터 기업인 식스팹과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내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이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공공 부분에 대한 수주까지 딱 낼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 딥페이크 등 이제 악성 AI 이런 AI를 악성으로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솔루션 수주를 좀 따냈었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공공 국책 사업을 따낼 수 있는 수주를 받아낼 수 있는 상승 모멘텀 한 가지 더 추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모회사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엔비디아 커넥트 공식 파트너에 선정이 되면서 이제 이 엔비디아에도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납품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수혜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테슬라의 인터페이스 오피스 AI를 탑재를 하면서 테슬라 SDV 확장에 따른 최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근데 오늘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10%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죠. 오늘의 상승 흐름에 대한 배경은 이 소프트웨어 AI 관련주들의 상승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 종목도 상승이 이어졌는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은 재건 관련주로도 과거에 상한가를 만들어 냈을 정도로 공공 안전 부분에 대한 이제 무선 통신 부분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종목이 이렇게 오늘은 윗꼬리를 달아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요 지지 라인대인 2,7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2,700원 라인대가 어느 라인대냐면 과거에 2025년도 4월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월 달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 4월달 넘기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가 2,700원 라인대죠. 2,700원 라인대를 등대 캔들로 넘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대 캔들로 중요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에는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조정폭 안에서도 단기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꼬리를 먹어가면서 충분히 저는 이 윗꼬리를 여러 번 달아가는 이 과정 안에서 과거의 악성 매물들을 충분히 소화해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꼬리를 먹고 상승하는 점진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3,050원, 손절가는 2,58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변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움 같은 경우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여러 차례 공략해 주셔서 또 좋은 결과를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저희 재공략해 보도록 하고요. 또 폴라리스 AI까지 두 가지 종목 오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지금도 약세 흐름 좀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라서요. 저희 오후장에 어떤 부분 좀 핵심적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시장이 전거래는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죠. 이 쉬어가는 흐름 조금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이후에 바로 재투자하시기보다는 시장에 반드시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기회를 줬을 때 보다 같은 종목이라도 좀 더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재진입하는 기준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그 타점들 제가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그 시각, 그 타이밍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좀 현금 비중을 축소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보다 자세한 시장에 대한 전략들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또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아있는 오후장에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